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고성능 SUV를 마주보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매력과 개성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의 주인공 마세라티 르반떼 제니아 텔레페스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르반떼도 충분히 매력적인 성능과 강렬한 존재감을 제시하는 차량이지만 여기에 아주 특별한 매력을 더한 것이죠. 자, 그럼 이 제니아 텔레페스타를 통해 이 마세라티가 또 르반떼가 말하고 싶은 매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존재라고 하지만 르반떼 제니아 텔레페스타는 기본적으로는 르반떼 S 그란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20mm의 전장과 각각 1980mm, 170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죠. 이와 함께 이 대형 SUV의 존재감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3004mm의 휠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참고로 공차 중량은 이제 후술할 다양한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2265kg으로 다소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르반떼 제니아 텔레페스타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구성은 이 르반떼 S 그란스포츠와 동일합니다. 실제 이런 바디킷이라던가 전면 모습 등을 보고 있으면 전형적인 그란스포츠의 모습을 하고 있죠. 대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장 컬러가 더해진 덕분에 좀 특별한 존재감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르반떼 고유의 곡선적이고 아주 매혹적인 또 볼륨감이 느껴지는 이미지가 잘 보여지고 있고, 또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의 알로이 휠, 그리고 이 21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세라티만의 이런 디테일들 고스란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제니아 텔레페스타는 실내 공간에서의 차별화를 이뤄낸 모델이라서 사실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르반떼와 동일합니다.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나 바디킷 모든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르반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르반떼 제니아 텔레페스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은 기본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르반떼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소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르반떼, 마세라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실제 카본 파이버라던가 메탈 피니쉬가 많이 들어갈 부분에 거의 모두 우드 패널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두운 다크 우드 패널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크하면서도 대담한 이미지를 보여주죠. 이와 함께 이렇게 제니아 텔레페스타 명판이 함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죽이 직조되어 있는 구성이 눈길을 끕니다. 굉장히 이채로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형 SUV이자 이 브랜드의 퍼포먼스 SUV인 르반떼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살짝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지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다행이라고 한다면 바우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아주 고급스럽고 풍요로운 사운드로 이 실내 공간의 아쉬움을 잘 달래고 있다라는 점일 겁니다. 실제 도어를 열어보면 이 제니아 텔레페스타 특유의 이 가죽끈을 직조한 모습들이 잘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검은색 우드 패널,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고요. 또 세세한 스티치들이 실내 공간에 잘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1열 시트에는 아주 다양한 스티치와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프리미엄 SUV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간 구성이라던가 이런 시트의 디테일, 버튼의 질감 이런 부분은 살짝 그 이전의 것이라는 느낌은 나긴 하지만 이 마세라티만의 그런 명료하고 명확한 감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레그룸이나 헤드룸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서 이 차량 가치는 상당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제니아 텔레페스타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죽끈을 직조해서 아주 하나의 또 원단을 만든 형태가 되어 있죠. 사실 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가죽 부분과 이렇게 직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채로운 매력을 주고 있고요. 이 도어 패널 역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계속 만지게 되더라고요. 뭔가 뱀피를 만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어쨌든 좀 이채로운 느낌입니다. 실내 공간은 평이합니다. 르반떼가 아주 넉넉한 공간을 제시하는 차량은 아니죠. 이러한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고요.
대신 확실히 앉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날렵한 루프라인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2열 헤드룸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레그룸이라던가 시트의 조절은 다소 좀 투박하고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적재 공간은 뭐 일반적인 르반떼입니다. 자, 트렁크 게이트 열면 580리터의 적재 공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밴드들 있어서 자잘한 짐 고정하기 좋고요. 내 귀퉁이에 고정 고리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분할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쾌적한 공간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죠. 참고로 이 트렁크 게이트 버튼이 왼쪽에 달려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아요. 이 부분은 정말 큰 강점이겠네요. 마세라티 르반떼 제니아 텔레페스타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대한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 르반떼 S의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30마력과 59.2kg의 풍부한 토크를 제시하는 V6 3.0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이제 Q4 시스템이라 불리우는 이 마세라티의 AWD 시스템이 더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거대한 체격의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르반떼 제니아 텔레페스타는 정지 상태에서 단 5.2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 역시 264km/h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이 강력한 성능만큼 효율성은 좀 포기해야 됩니다. 실제 공인 연비가 복합 기준 6.4km/L에 불과하고요. 도심과 고성 연비 또한 각각 5.6 그리고 7.8km/L로 확실히 이 고성능 SUV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잘 드러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세라티 르반떼 제니아 텔레페스타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량이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내 공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색깔이라던가 이 소재 그리고 처리 능력이라던가 스티치와 같은 디테일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또 제니아 텔레페스타 특유의 이 가죽을 직조해 놓은 이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확실히 스티어링 휠 림이 좀 크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보고 있자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크라이슬러의 그런 디테일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각종 버튼이라던가 다이얼 등에 있어서도 최신의 감성이라기보다는 살짝 올드한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도 뭐 마세라티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존재할 것 같아요. 다만 버튼이나 다이얼 등이 향후에는 이 마세라티만의 그런 감성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주 최신의 감성은 아니지만 분명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자, 그리고 르반떼는 사실 데뷔한 지 꽤 오래된 차죠. 이미 이전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그런 디자인이라던가 주행 시야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를 타면서 뭐 시야가 좁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이 차를 타셨을 때 그 주행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외에도 뭐 시트의 크기라던가 시트의 디테일, 착자감, 뭐 전체적으로 분도덕이 없고요. 또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도 나쁘지 않아요. 저 좀 더 이 앞쪽부터 이 개방감을 누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뒤에서부터 이게 좀 루프가 개방이 되다 보니까 바로 정수리부터 개방이 되거든요. 좀 더 앞에서부터 개방됐으면 좀 더 시야가 넉넉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약간의 아쉬움이 생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니아 텔레페스타는 뭐 완전한 하이엔드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상급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르반떼 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430마력과 52.9kg의 토크. 사실 미들급 미드 사이즈 메인스트림 이렇게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이면 분명해요. 실제 정지 상태에서 5.2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최고 속도도 상당히 높죠. 이런 걸 본다면 사실 확실히 마세라티가 이 이탈리안 퍼포먼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게다가 페라리가 최근에 V6 엔진을 새롭게 부활시킨 만큼 향후 마세라티에서도 이러한 V6 엔진을 좀 더 자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드는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엔진 자체는 확실히 이 성능을 숨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스톱 앤 스타트가 작동을 해서 시동이 꺼졌을 때야 확실히 좀 정숙하지만 지금처럼 아이들링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엔진의 존재감이 느껴지고요. 또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자마자 곧바로 이 엔진의 공명, 이 엔진의 작동음, 또 배기 사운드의 공명음 이런 것들이 꽤 제법 많이 들립니다. 다만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이 차가 정수성이 떨어지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고요. 또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수성에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에요. 특히 외부 소음에 대한 차단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게다가 이중 접합 유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적적인 방음 소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확실히 주행을 하면서 그래도 고급차구나, 고급차로서 굉장히 정숙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 엔진이 내는 사운드만큼은 정말 노골적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배기음도 외부 소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배기 소음은 들리게, 그러면서 자잘한 외부 소음은 억제하는, 이렇게 좀 셋업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400마력대 혹은 충분히 높은 출력의 SUV들은 많지만 이 출력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감칠맛나게 표현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르반떼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능숙한 차량입니다. 실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고 주행을 해보면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 출력의 전개, 사운드의 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저 역시 이 차를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성능을 즐기는 재미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 마세라티만의 그런 달리는 맛 굉장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이 사운드가 더 살아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시승 영상을 찍으려고 노멀 모드와 다른 모드를 왔다 갔다 했죠.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한다면 이 스포츠 모드 최고입니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링 상황에서도 한층 더 크고 볼륨감 있는 사운드가 느껴지고요. 또 발진 가속 시에도 아주 맹렬한 사운드가 전개가 됩니다. 정말 430마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가 실내 공간을 채워주죠. 참고로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면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출력 반응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출력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 도심 주행이다 보니까 이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이 사운드의 박력 상당합니다. 특히 이 다운시프팅이라던가 변속되는 순간 그 레브의 그런 조율 능력이나 조율 시에 그 울려 퍼지는 사운드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정말 이래서 마세라티가 여전히 마니아들이 있구나, 여전히 매력적이구나 라는 걸 좀 확신할 수 있는 순간, 그런 순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그치, 이거지, 마세라티 이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치업이 되는데요, 강렬한 매력이 있다거나 뛰어난 변속기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고성능 엔진을 잘 받아주고 그냥 일상적인 주행부터 스포티한 주행까지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운전자, 또 대다수의 상황에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좀 군더더기 없는 그런 모습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 변속기가 너무 과도할 정도로 민첩한 변속기라던가 좀 이렇게 스포티한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주는 변속기였다 한다면 일상적인 차이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의 이 구성이 마세라티에게는 굉장히 어울리는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기마저 날카롭고 민첩했다면 그건 페라리죠, 마세라티가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르반떼는 정말 일상적인 주행과 강렬한 주행을 모두 아우르고자 하는 그런 이탈리안 퍼포먼스의 그 염원이 담겨 있는 변속기라 생각이 되고요.
뭐 AWG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군더더기 없이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운전자는 그냥 편하게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고 조향을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죠. 승차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스포츠 모드는 다시 끄고요. 스포츠 모드를 끌고 노멀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요, 굉장히 능숙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편하네요. 물론 뭐 완전한 그런 프리미엄 컴포트 카들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운동 성능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또 운동 성능도 그렇고 뭐 승차감 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노면을 좀 걸러주는 편이거든요. 물론 반대로 생각보다 노면 정보 자체는 숨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좀 쾌적하면서도 이 노면에 대한 인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다른 그런 영국, 뭐 독일 이런 차량들이었다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억제하려 했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고 언제든 달려나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의 셋업을 유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 완전한 컴포트를 추구하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좀 억제했을 법한 부분도 약간 들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느끼게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차는 확실히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는 막연히 편하다기보다는 조금은 고집스러우면서도 조금은 경박하면서도 그래도 대담하고 강렬하게 달리는 게 이 브랜드의 가장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는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운드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퍼포먼스, 뭐 엔진 반응 굉장히 민첩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차는 마세라티는요, 조향하는 맛이 있어요. 네. 그런 일반적인 컴포트 모델과는 사뭇 다른, 확실히 다른 그런 질감을 갖고 있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독특한 손맛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맛에 한번 빠지시게 되면 오너 드리븐의 가치,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오너 드리븐의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좋아한다라고는 하지만 자동차를 제대로 즐기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법을 어기시는 분도 많고, 뭐 재미라는 이름하에 이런 날뛰시는 분도 많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날뛰거나 경박하게 천하게 움직이긴 어울리는 차는 아니에요. 물론 언제든 강렬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차지만 이 차는 어느 정도 절제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는 굉장히 그러니까 도심 속에서의 퍼포먼스 카로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츠하고 BMW 질렸어. 네. 좋은 건 알겠는데 질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마세라티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스포츠카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차라 생각이 들고요. 퍼포먼스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만족감도 굉장히 좋고, 또 약간의 타협만 한다면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승차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모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생각보다 이 차가 커버할 수 있는, 이 차에 관심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넓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채롭고 독특한 그런 프리미엄 SUV를 원하신다면 르반떼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제냐 텔레페스타 같은 경우는 워낙 한정 모델이고 좀 특별한 차기 때문에 좀 정말 유니크한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고요. 사실 좀 이채롭긴 한데요. 과연 이게 뭐 얼마나 큰 매력이 있겠냐라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제냐 텔레페스타의 이 제냐의 감성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랬어야 되나? 때도 많이 낄 것 같고 오염도 잘 될 것 같고 부스러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번거로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르반떼를 타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르반떼 이 제냐 텔레페스타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고 이채로운,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아주 쾌적한 그런 프리미엄 이탈리안 SUV였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키막스였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와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